안녕하세요. 신박회생 파산TV 임동현 법무사입니다.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그 파산 등을 할 때 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좀 뭐 타인의 생명이나 뭐 신체를 뭐 침해해서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할 때는 뭐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의뢰인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오시는데 자신의 이제 딱 유일한 채무가 이런 뭐 비면책 채권에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대다수의 채권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채무가 이런 비면책 채권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받으러 많이 오십니다.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명확한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의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가 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자기 또는 동승자가 다친다거나 타 차량에 피해 차량에 타 있는 분들이 다친다고 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이 들어오는데 이 채무도 면책이 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오시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법의 상식과 우리 상식이 좀 괴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니까 안 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네,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법에서는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 포괄적이네요. 네네, 포괄되고 좀 우리가 볼 때 좀 애매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싶네요. 네네. 우리가 판례에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파산 신청한 채무자분께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 자신 명의의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던 중에 깜빡 졸으셨던 거예요. 졸음운전으로 진행 방향 우측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서 동승자에게 좀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근데 전 처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운전을 하고 거기 졸음운전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중대한 과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한테 보통 오시면 무조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면책 채권이에요. 파산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점을 분명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 그리고 졸음운전으로만은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았던 판례가 있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그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 채무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 즉 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본 것입니다. 파산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뭐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인데 또 무조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체 피해가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비면책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도 그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 둘째,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이라는 사정이 있어서 항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 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뭐 있다든지 과속이 있다든지 뭐 중앙선 침범이 있다든지 신호 위반이 있다든지 난폭 운전이 있다든지 도주 운전이 있다든지 반복적 위험 행동 등에 따른 사정이 결합된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 주의를 좀 해서 저희들과 상담을 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하고 우리가 소명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뭐 중대한 과실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 상의를 통해서 이 채무에 대해서 비면책 채권 여부가 다퉈질지언정 결국 최종적으로 면책받을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숨기지 마시고 법무사에게 말씀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동현 법무사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